안녕하세요. 사연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자취를 하고 있는 이유와 지체 장애인의 자립 정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장애인이 자립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와 장애인이 자취를 시작했을 때의 장단점, 그리고 자취 전 준비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청년분들이 그렇듯 많은 장애인분들도 자립을 시작하기 전에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난 몸도 불편한데 자립하는 게 맞을까?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굳이 자취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과연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자립을 시작하게 된 이후로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긴 했지만 자취를 시작한 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할 만큼 큰 변화가 되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느낀 지체 장애인이 독립을 해야 하는 이유와 장애인이 자취를 시작했을 때의 장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자유를 통해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많죠.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다양한 신체적 제한이 있는 경우 자유를 느끼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자유는 꼭 신체적인 자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제약을 받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싶어요. 장애인들은 가족들이랑 함께 살다 보면 내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가족들의 의견대로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예전부터 자유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어요. 저는 전시도 보고 싶고 공연도 보고 싶고 서울의 유명한 곳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일상적인 자유도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자취를 시작하면서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마음대로 가고 제 의사를 표현을 하고 제가 선택을 하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유를 느끼게 되었어요. 자유를 느끼면서 제 마음도 안정이 되니 지금은 자취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사진과 영상을 찍고 공연을 보는 등 다양한 취미도 즐기고 다양한 모임에도 직접 참여해 보면서 내면의 자유를 채우고 있어요. 우리는 신체적으로 자유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자유를 찾아야 더 삶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장애인이 자립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저희는 부모님의 보살핌을 평생 받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님들도 본인들의 건강 문제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 옵니다. 특히 근육병 장애인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들고 휠체어, 화장실, 침대 등에 옮기고 하는 모든 과정이 점점 힘들어지시겠죠. 부모님은 점점 나이가 드시고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독립에 대해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 유튜브에서 본 영상 중에 근육병이 있는 아들이 독립을 원하지만 어머니가 반대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들 세대에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제도나 활동 지원 서비스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활동 지원 서비스도 있고 성인이 된 자녀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녀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해요. 자립이라고 해서 꼭 따로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부모님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부모님도 자녀를 돌보는 것만큼 본인의 삶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결국 자립은 부모님에게도 큰 의미를 가진 변화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인 자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부모님은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돌보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장애인이 자립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어서 장애인이 자취를 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자립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취를 하면서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에 관한 모든 선택을 스스로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구할지, 하루 일정을 어떻게 관리할지, 어떤 거를 살지, 어떤 거를 먹을지 등등 일상적인 결정들이 모두 장애인이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게 돼요.
저는 원래 예전에는 은행에 항상 누군가랑 함께 갔었는데 이렇게 자취를 준비하면서 은행에도 혼자서 처음 가서 대출 계약도 해보고 이것저것 새로운 것들을 독립적으로 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책임을 지고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립심이 생기게 돼요. 두 번째는 계획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취를 하게 되면 저절로 계획적인 사람이 됩니다. 일단 저희가 이용하게 될 활동지원 서비스는 매달 활동지원 시간을 어떻게 이용할 건지 미리 계획표를 작성을 해요. 활동지원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부분을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미리 조율을 하고 계획을 해야 하죠. 저는 원래 극 피해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항상 가족을 부르면 되었기 때문에 계획이라고는 정말 없는 사람이었는데 매달 활동지원 시간을 계획하고 일정을 짜는 일은 일상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나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살던 집에서 벗어나 나만의 공간을 가지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져요. 내 취향에 맞게 공간을 꾸미고 나에게 맞춰진 더 편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죠. 가족과 함께 살 때는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맞춰져 있지 않지만 내 공간은 내 신체 구조에 맞춰서 모든 것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고 자유로워요. 그리고 밖에 나가기 어려운 날에도 나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눈이 오는 추운 겨울이나 비가 오는 경우에는 외출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겨울에는 추워서 밖에도 잘 안 나가고 거의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친구를 집으로 불러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이것도 나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네 번째는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취를 시작하면 부모님이나 가족과 거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거리감이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장애인의 가족들은 장애인이 혼자서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의존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을 하게 돼요. 그에 따라서 자녀는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독립하기 전에는 엄마와의 다툼이 정말 많았어요. 저와 성격이 정반대이시기도 했고 아무래도 자주 붙어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 다툴 일이 없고 오히려 애틋한 마음이 생기면서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를 장애인 자녀가 아닌 보통의 인간으로 바라봐주고 응원해준다는 게 느껴졌어요. 또한 가족들이 저를 도와주는 거에 대한 부담감과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는데 가족들에게도 그런 부양 의무와 책임감이 덜어지면서 가족 간의 사이도 정말 좋아졌어요. 독립해서 자취를 하게 되면 가족과 장애인 간의 관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형성되면서 가족 간의 관계 개선이 됩니다. 이렇게 자취를 통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얻는 장점들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런 자취의 장점이 있다면 당연히 자취의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자취의 단점 대신 장애인, 특히 전반적인 도움이 필요한 근육병 장애인이 자취를 시작할 때의 단점과 어려운 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거주지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모든 지체 장애인분들이 그렇겠지만 저희가 생활할 수 있는 집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는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턱이나 화장실, 샤워실 크기 같은 기본적인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죠. 보통 월세나 전세로 자취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조가 어려운 집이 대부분이고 장애인을 위한 환경이 마련된 곳도 정말 한정적이라 선택지가 적어 원하는 집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비장애인의 자취도 그렇겠지만 장애인도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자취를 하게 되면 식비, 활동지원 본인 부담금, 통신비, 관리비, 대출이자 등등 돈이 나갈 곳이 정말 많아요. 말 그대로 모든 게 돈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휠체어를 타는 신체적인 장애인, 특히 근육병 장애인들은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편인데 재택근무는 평균 4시간 근무가 제일 많아요. 저는 8시간 근무를 해서 그나마 부모님의 지원 없이 매달 생활을 하고 있는데 4시간 근무는 자취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취를 준비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활동 지원사를 구하는 게 필수인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특히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활동 지원사가 신체적으로 힘들 수 있다 보니까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도 구하다 보면은 구해지기 때문에 센터 여러 곳을 알아두는 것도 방법 중 하나예요. 네 번째는 활동 지원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완전한 자취가 어렵다는 거예요. 활동 지원 시간은 장애 정도에 따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활동 지원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일상적인 활동을 혼자서 하기 어렵고 외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완전한 자립이 쉽지는 않아요. 그럴 경우에 제가 아는 장애인분들은 자취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주말에는 본가로 가서 지내거나 가족들이 분담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활동지원사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활동지원사와의 갈등은 장애인 자취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함께 지내다 보면은 의견 차이나 갈등 등이 생길 수가 있죠. 특히 갈등이 생기면 활동지원사가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도움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는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갈등을 겪으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겪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취를 시작하게 되면 가족들과 처음으로 떨어져 살게 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돼요. 특히 평소에 친한 사람들이나 모임이 없다면 감정적으로 고립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편이라 큰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활동지원사도 저와 하루 종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과 지내는 것과는 다르게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자취를 하게 되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본인만의 취미를 만들거나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사실 자취는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해도 어떻게든 살아가게 되어 있긴 해요.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저도 갑자기 자취를 준비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혼자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저희가 자취를 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두면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방법을 생각해보고 어렵다면 보조기기나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장애인 지인은 방문을 혼자 열고 닫는 걸 하기가 어려워서 문에다가 끈을 달아서 사용을 했대요. 그리고 저는 방에 불을 끄고 켜는 게 어려워서 스마트폰으로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 블루투스 장치를 구매해서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살던 집에서는 집 구조 때문에 화장실을 혼자 가는 게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보조기기를 사용해서 집에서는 혼자서 가능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자취하기 전에 이런 점들을 생각해보고 자신한테 어떤 부분이 필요할지 한번 찾아보세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경험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정보들이 독립을 꿈꾸는 많은 장애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와 제가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